생후 16개월 된 아기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실려왔지만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전까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아이가 숨진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참혹한 사건인데요. 김영선 기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 13일 오전 11시쯤에 16개월 된 여자아기가 서울 목동의 한 응급실로 왔는데요. 네. 구급차에 실려온 것은 아니고 아이 어머니가 직접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왔을 때부터 심정지 상태였다고 하고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끝내 사망했고요. 이후에 병원이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머리, 뇌에 골절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복부에도 다량의 피가 차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가 아기의 상태를 점검하다가 이건 아동학대 의심된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 아기에 대해서 그 전에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 안타까운 사건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5월에 이미 어린이집 직원이 아이 몸에 멍이 있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 아동학대,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 부모가 경찰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아토피가 있고 안아주다가 상처가 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멍자국이 있는 사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경찰이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에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해당 전문기관에서 계속해서 아이의 상태를 보다 보니까 차 안에도 방치된 흔적이 있고 뼈에도 금이 갔다라는 걸로 다시 한번 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경찰에서 나서질 않았고요. 이 2달 뒤에는 다시 동네 병원에서 또 한 번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거 상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경찰에 또 같이 신고를 했는데 이번엔 부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입안에 상처가 있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 근데 그걸 또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근데 병원에서, 소아과 병원에서 아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게 며칠 음식을 못 먹었다고 그렇게 신고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의아하다는 거죠. 김영선 기자, 그러면 결국은 아이가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는 부모가 뭐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인정을 하나요? 그 범죄 혐의자들이 뭐 자기의 혐의를 즉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모들도 현재까지는 자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마해주다가 멍들었을 뿐이다 정도의 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졌다, 뭐 안마하다가 다쳤다. 이게 앞서 김영선 기자가 설명해 준 그 아기의 상태, 두개골 골절, 그리고 온몸의 멍, 이거는 걷다가 넘어져선 도저히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상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아이가 사망한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이 골절이 한 번에 이루어진 골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루어진 골절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정말 학대가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니, 안타까운 게요. 양지열 변호사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3차례의 그 전에 사전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고 정황도 상당히 좀 구체적이기도 하고 학대 의심이 많이 드는데 그대로 돌려보냈다, 계속 3번이나 연달아,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재조사를 해야 되니까 자세한 내막은 재조사 과정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신고를 한 곳이요. 어린이집에서 먼저 직원이 신고를 했고 그 어린이집 직원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했고요. 또 소아과 병원장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곳이 다 아이들을 늘 접하는 곳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분들이 보시기에 이건 아동학대라고 경찰에 의뢰를 한 거고 사진을 촬영을 하고 이 병원장이 의료 기록을 가지고 지금 신고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증거 부족이라고 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이 숨진 아이가 올해 2월에 입양하였다고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에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게 불쌍히 여기고 싶어도 라는 표현을 쓰면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김영선 기자, 이게 이런 표현이 도대체 왜 나왔으면 이게 이해가 가는 표현인가요? 아이가 그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변명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먹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먹지 않으니까 내가 얘를 불쌍히 여기고 싶어도 자꾸 화가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불쌍한 거지. 이게 불쌍히 여기고 싶어도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입양 자격이 없는 부모 같네요. 그리고 입양 자체를 마치 자신들이 아기에게 뭔가 시혜를 베풀어주는 듯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절대로 입양해서는 안 되는 상태이고 아이가 그 밥을 안 먹고 하는 것을 불쌍하게 봐주려고 해도 안 먹으니까 불쌍하게 못 봐주겠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동학대 사망사고의 전조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드네요. 네. 장지열 변호사,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망 원인과 그 이전 학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제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5명 정도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양천경찰서에 3건 신고가 됐었을 때 그게 이제 경찰 내부의 규정에 맞게 처리가 된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양천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재수사를 해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뭔가 빠진 부분이 없는지 이제 부모에 대한 조사, 또 아이의 이제 사망한 아이에 대한 부검 같은 것도 경위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영선 기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 경찰관들 개인의 어떤 판단 문제 이건 변론으로 치고요. 경찰 내부에서 과연 아동 학대에 대한 이런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네요. 일단 경찰에서도 학대 판정 매뉴얼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이 매뉴얼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대를 판정한 이 매뉴얼 자체의 질문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 경찰관의 어떤 개인의 감수성 정도,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의 감수성 정도에 따라서 이 체크를 다 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매뉴얼이 아무리 있어도 이 학대를 판정하기까지에는 사실 좀 장애물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양 변호사. 그 뭐 학대 부모에 대한 처벌은 변론을 치고 학대를 당하는 아기와 어린이에 대한 보호 조치, 보호 장치 이런 것들이 늘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보면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형사처벌을 위한 강제 수사의 증거는 아주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기준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도 조금 더 적극적인 권한을 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격리라고 보호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다시 되찾아가는 데서 명확하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중에 억울한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억울하게 정말로 진짜 넘어진 것뿐인데도 보호 조치를 당한 분도 있겠지만 그분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아이의 생명은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문기관이 신고를 해도 경찰로 또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경찰은 그런 경우에 잘못 판단하면 사후적으로 또 불필요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잉 수사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렇다면 절차를 좀 바꿔서 보호 조치가 훨씬 더 강조되는 쪽으로 경찰이 꼭 판단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정말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